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로컬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급하게 팟캐스트를 준비를 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이게 편집장으로서 제가 그 제안을 하나 하게 된 건데, 이른바 발행인 신년대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아주 무거운 제목, 로컬 크리에이터 2020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첫 번째 팟캐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원더키디 2020 원더키디를 본딴 게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힘주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로컬 씬에만 있는 분들만 이제 많이 이렇게 대화 속에서 얘기하던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단어가 공중파 방송 SBS에서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이 됐고요. 예. 종편 채널 A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특급 주무관이라고 하는 예능 방송이 이제 파일럿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방송사 두 군데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욱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중기청 쪽에서 나온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에도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예전에는 우리들만의 뭐 언어였을 것 같은데 대중적인 이제 언어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이제 2020년도에 오게 된 거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연예인이 어느 날 스타성이 있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연예인이 된 그런 기분도 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일반 대중들한테는 로컬도 어려운 얘기였고, 네. 크리에이터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유행일까 아니면 저희가 고민을 뭔가를 해봐야 될까, 좀 저희도 생각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송에서 지금 보여준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단어의 의미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맞아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그 로컬 크리에이터는 과연 무엇인가, 이 이야기부터 저희가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로컬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제가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도대체 뭐냐? 예. 네, 뭐 대충 얼렁뚱땅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컬 크리에이터가 로컬 띄고 크리에이터냐, 로컬 크리에이터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저도 제가 생각해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되는 거죠. 편집장이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되게 막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저희들은, 저 같은 업을 하는 분들은 이 용어나 이 명칭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조어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띄워 쓰냐 붙여 쓰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우리가 그 고유명사로 볼 거냐 아니면 일반 명사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로컬에 대한 다양한 그런 논의들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별거 아니지만 이 로컬 크리에이터 붙여 쓰는 거냐 띄워 쓰는 거냐 도대체 의미가 뭐냐, 왜 근데 의미가 이렇게 이상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띄어쓰기 문제로 얘기를 하면 어쩌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SBS와 채널 A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로컬 띄어서 크리에이터라고 표기를 하면 로컬에 있는 크리에이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크리에이터, 부산에 있는 크리에이터처럼 로컬에 있는 크리에이터를 찾는다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죠. 크리에이터가 로컬에 들어간 게 로컬 크리에이터. 그럼 채널 A처럼 지역마다 찾아가서 영상을 찍어주겠다,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붙였으면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SBS 통해서 나갔던, 사실은 광주 방송에서, 지역 방송에서 먼저 나갔던 다큐잖아요. 네네. 근데 SBS 통해서 나갔던 로컬 크리에이터 다큐는 아무래도 붙여 쓴 로컬 크리에이터지 않을까.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그거죠. 두 방송 다 보신 분이 있을까? 새벽에 하기도 했고 아직은 이제 시작하는 방송이니까 저희가 좀 이 의미를 서로 풀어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띄워 쓰든 붙여 쓰든 간에 그 안에 공통 분모로 들어가 있는 단어는 로컬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실 이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이미 활동하던 분, 또는 지역 밖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분, 또는 서울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분 등 참 다양한 계층이 있다고 저는 그동안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네. 이 로컬의 의미 자체도 또 집중한 분들이 나름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책도 제법 많이 나왔었고, 제가 보는 로컬의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논의할 때 로컬은
생태계의 개념으로 좀 말하지 않았을까. 지역도 있긴 있지만 지역 내에서 창의력을 갖고 발현되는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 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람들이 뭉쳐서 새로운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생태계 정도의 얘기를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로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시니까 로컬을 자기식 의미로 또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자주 가는 곳을 로컬이라고 부른다. 아니면은 내가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로컬을 설명하고 있었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좀 담고 계신 것 같고요. 조금 더 대화를 나누면서 책을 하나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사실 그 로컬 크리에이터를 만나 뵙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했을 때 기분 나빠하는 분이 있었어요. 로컬을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지방이라는 뜻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나 촌에 있다고 나 무시하는 거냐? 예, 뭐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계시네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 그런 사람 아닌데요. 지방 가서 그런 거 하는 사람, 나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컬 참 얘기하기가 편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로컬의 개념은 90년대 후반 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화가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MF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제 대한민국의 자본이 외국 자본과 섞이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세계를 좀 넓게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 이야기가 나오고 글로벌의 상대적 개념에서 로컬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20년 전에 로컬 얘기하던 거는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난 걸 로컬이라고 불렀고 그 상대적 개념이 글로벌 해서 세계와 국제화함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그때 뭐 기억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쌀 수입한다 이것 때문에 칼로스로 키운 새끼 애비애비 몰라본다 이거 구호 외치고 데모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수입 농산물 반대해야 된다 이런 거부터 이제 글로벌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로컬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그 잊혀질만 할 때 이제 그 로컬에 대한 이제 관심이 또 다르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 로컬에 대한 얘기는 어떤 것이 나다운 것이냐, 우리다운 것이냐, 한국적인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글로벌과 로컬을 합성한 글로컬이란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설명할 때 이제 돌아가신 판소리 명창 박동진 할아버지 박동진 옹께서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요 뭐 이런 공익 광고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고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던 게 사실 로컬 논의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참고로 이 이야기가 2020 원더키디 만화가 방영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긴 역사 얘기까지 나오면 저희가 말하기엔 너무 범주가 넓어지니까 어떤 시대 정신의 변곡점 얘기 같은 걸 한번 좀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은 로컬 의미를 왜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갖게 됐을까가 이제 지금 어쨌든 로컬 크리에이터 또는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목받는 데가 일본하고 한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은 2011년 대지진 이후로 삶의 방식이나 로컬에 대한 의미들이 약간 변곡점이 생겼다라고 스스로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 지금 우리는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로 기억하고 있는 그쵸. 예, 그 지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2014년에 또 시대 정신의 변곡점이 한 번 있었죠. 크게 저희가 세월호 얘기를 하면서 네네네. 어떤 의미든지 간에 사람들이 한 번 더 뭔가 인생이나 시대에 대해서 돌아보는 변곡점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어떤 중앙 집중적인 얘기보다는 개별의 얘기 또는 지역의 얘기, 그다음에 나다움의 얘기, 그다음에 내가 만들어가는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에 대한 얘기들로 좀 변화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고민 때문에 여러 가지 찾아보고 만나보는 과정 중에 보니까 대부분 어떤 밑바탕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일본 후쿠오카 가서도 지역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컴퍼니들을 만났을 때도 사실 대지진 이후에 내가 뭐 이주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꿈꿨어. 어찌 보면 안전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네. 동쪽이 위험하니 서쪽으로 예. 가자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중심이 돼서 내가 더 이상 도쿄가 아닌 데서 살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셨던 경험들도 있고 한국도 사실은 이제 지역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좀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른들 말 안 들어도 괜찮아. 이젠 내 스스로 뭔가
살아야 될지도 몰라라는 생각들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세월호. 예, 세월호 이후로는 예, 예. 그게 반발 심리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보단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될지도 몰라라는 고민들. 그러니까 일방향성이 아닌 다양한 그 활로를 찾아야 된다 이런 거군요. 예. 단순히 가만히 있으라 그거에 대한 반발심은 아니다. 예, 뭐 라는 그럴 거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약간 전환점이 생겼다의 개념으로 로컬이란 키워드의 부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대부분 그래서 한 2014년 이후로 나타난 팀들이 굉장히 많고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저희가 앞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좀 정의를 더 해야겠지만 이렇게 창의적으로 로컬에서 어떤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급부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로컬의 의미라는 게 사실은 뜻보다는 로컬 자체에 왜 집중하기 시작했을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들고요. 네네. 그럼 그게 뭔가요? 결국엔 그런 거죠.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 말고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편집장님 말씀하신 뭐 로컬, 글로컬 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지만 이전의 논의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을 챙기기, 뭐 소외된 것들을 놓치지 않기라는 개념이었다면 혹은 이제 경제 주권을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고 우리의 자존감을 찾자 이런 게 이제 로컬의 의미였다면 그쵸 이제는 좀 다른 형태의 로컬 논의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저도 좀 고인물 티를 내면 신토부리는 아니고 로컬 네. 이런 게 새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로컬의 의미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기보다는 대부분은 로컬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미디어가 이제 이 의미가 뭘지라고 좀 정리를 시작해야 되는 지점이 오지 않았을까. 그동안 한 2년, 3년 동안 로컬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레이어가 있었는데 한 번쯤은 저희가 이제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면서 짚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방금 레이어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러는데 보통 레이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포토샵 아닙니까? 아, 그쵸. 예. 뭐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긴 했어요. 예, 예. 포토샵을 못 배운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뭔가 이게 계속 쌓이고 깔려가고 있는 건데 예, 예.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막 이게 아직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예, 예. 로컬을 이해하는 데에도 이 레이어의 개념이 좀 머릿속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보여지는 건데. 제가 주로 이제 다른 분들 만나서 계층 또는 레이어 설명을 할 때 무지개떡이나 요즘에 여러 가지 층이 있는 케이크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사회를 좀 생각해 보면 약간 색깔이 통일된다든지 다 같이란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개별을 인정한다든지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생활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문화도 다양성을 갖게 됐잖아요. 뭐 소위 따로 똑같이 뭐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로컬도 예전에는 그냥 시골, 지방이란 개념이었다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자원으로서의 로컬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지켜내야 될 로컬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단순히 어떤 놀이, 유의의 의미의 로컬이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지개떡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층층이 있다든지 다양한 맛을 지닌 케이크처럼 뭐 초코맛도 있고 위에 시럽도 있고 그 위에 크림이 얹어진 것처럼 한 가지 로컬이라는 의미 안에서 참 다양한 논의들이 쌓여 있다. 어떤 장소성도 있고 시간성도 있고 일자리에 대한 고민부터 또는 새로운 기회까지 여러 개가 로컬이라는 단어 속에 이렇게 계층을 갖고 담겨지게 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 떼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같이 복층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저는 로컬이라는 얘기를 하면 자꾸 생태계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건 사실 생태계라고 불리기 어렵잖아요. 네네. 뭐 포식자의 개념이라기보단 여러 요소가 동시에 존재할 때 이 생태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로컬도 예전에는 그냥 살려야 된다, 일자리다, 오래 가야 된다.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작년 말에 뭐 지방 소멸 그쵸. 뭐 예. 한국도 뭐 드디어 인구 인구 절벽, 그래프가 예, 꺾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로만 보시는데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 쪽으로 저는 좀 더 의미를 확장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를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로 생각해 보는 건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오늘 하는 논의는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 2020이잖아요. 네네. 2020 하니까 또 이상하네. 2020 이게 네. 원더키드 같긴 하네요. 예.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 2020이란 얘기 자체가 어쩌면은 저희가 원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도 저희가 방금 전까지 했던 얘기들 로컬에 뭐가 담겨 있어요. 뭐 계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라고 어렵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서울 지방, 시골
아니면 대도시 말고 소도시 이 정도의 논의만 했었는데 갑자기 많은 분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컬이란 얘기를 시작했고 그럼 저희가 계층적인 얘기, 생태계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분석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나눴던 붙였을 건지 띄었을 건지도 네네네. 있을 거고 로컬의 의미라고 저희가 많이 펼치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이 듣기에는 왜 이렇게 복잡해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들도 좀 담겨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의 뒷부분이 되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티브한 쪽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뭐 제 입장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본 얘기들을 좀 함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크리에이터가 로컬에서 새로운 환경들을 만들어냈다 정도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나와 있고 앞으로의 논의도 좀 그럴 것 같은데 크리에이티브랑 로컬이랑 그다음에 재생의 얘기들이 이 2020년 로컬 크리에이터 얘기들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크리에이티브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네. 채널 A가 집중했던 그렇죠. 그 특급 로컬 주무관 크리에이터 예, 특급 예. 주무관 예. 그 얘기는 사실 크리에이터의 얘기였거든요. 보니까 수많은 지자체를 방문해서 영상을 의미 있게 만들어서 홍보해주겠다. 이게 프로그램의 의도였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만났던 로컬 크리에이터의 의미는 좀 다르긴 하지만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으로 좀 바라봐 준다면 로컬이 크리에이티브를 품게 된 게 언젠가였을까? 언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생태계, 계층, 다양성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게 결국에는 크리에이티브라는 얘기 안에 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로컬 크리에이터든 로컬이든 크리에이터든지 간에 이 세 가지 키워드 크리에이티브, 로컬 그리고 재생 이 세 가지 키워드 안에서 뭔가 좀 풀어지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네네. 근데 크리에이티브 자체에 대한 얘기도 좀 어렵네요. 사실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크리에이티브라는 얘기를 언제 쓰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글쎄요, 이게 현장님은, 워낙 예. 다양한 분야에 쓰게 되는 거라서요. 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종교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이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뭐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뭔가 예. 창조할 수 있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됐었잖아요. 예, 저는 좀 피해가고 싶습니다. 창의로 바꾸고 싶어요. 예.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영역으로 오니까 창의 쪽으로 오게 된 거겠죠. 예.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되게 신성한 단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의 개념으로 뭐 이렇게 크리에이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위대하고 신의 영역인 것 같고 뭐 되게 초인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인 것 같고 좀 이런 느낌을 저는 좀 가졌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그런 그 위대한 인물들, 뭐 세종대왕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떠올리게 된다든가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방금 하신 말씀 좀 좋네요. 로컬에 이제 다양한 의미가 담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말하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저는 약간 세종대왕님 같아요. 너무 이게 좀 비교는 안 맞긴 한데 네. 위대한 일을 한 분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로컬에 없었던 상황, 조금 좁은 의미로 말하면 지역에 없었던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분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지난 한 해 동안은 정리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로컬의 상황하고는 다른 상황을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어떤 비즈니스를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저는 크리에이티브에 좀 집중을 해야 로컬의 의미도 로컬 크리에이터도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힘주어서 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그 뭐랄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계속 유튜버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창의적인 활동이고 행동이긴 한데 이제 좀 매몰되어 있는 그런 감이 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좀 그 안에서 좀 빠져나오셔야지 로컬 크리에이터 얘기들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좀 광범위하게 제가 말을 꺼냈던 거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얘기를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책 얘기 하나 끌어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 지니어스라는 책이 있어요. 피터 피스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크리에이터의 시조세를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잡았더라고요. 국내 번역된 책이 나와 있는 거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재미있는 건 이런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코페르니쿠스보다 20년 앞섰고 뉴턴보다 200년 앞섰고 다윈보다 400년 앞섰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뭔가 앞서서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고 새롭게 정렬하고 정의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꿈꾸는 사람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꼽으면서 이제 크리에이티브의 시조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7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랑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7가지 요소는 이런 거예요. 호기심, 감각, 예술과 과학, 연결, 차이, 표현, 유형성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제 지방 또는 지역이라고 한정 지으면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네. 또는 뭐 어쨌든 간에 뭐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야 된다. 또는 누군가 신경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크리에이티브를 갖고서 지역을 바라보면 상황이 좀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제일 근접한 어떤 유형들이 요즘에 있는데 스타트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창업가 정신이라는 걸 강조하고 유형을 만들고 가장 작게 작동하는 모델들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창의성을 갖고 움직이면서 새로운 회사라는 형태로 사회를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크리에이티브라는 얘기 자체를 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얘기를 현재 2020년 시점으로 갖고 오면 창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조금 더 힙스터에 가까운 문화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로컬에 있다. 그렇죠. 이분들이 로컬을 만나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에 있다기보다는 로컬을 만나서. 예, 그렇죠. 이 표현이 이게 뉘앙스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로컬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지역, 지방 이런 동네에 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 만나서라고 하면은 서울에 있어도 제3의 공간인 다른 지역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도 그 취재로 만나 뵀던 이제 그런 분들 보면 로컬 푸드를 하시지만은 이분들이 사실 보여주고 있는 로컬이 로컬 푸드가 있는 지역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아, 예.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외국 음식인 거죠. 그래서 그 해외에 있는 나라 거기에 있는 로컬 푸드를 통해서 보여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분들이 있는 곳은 특정 지역인데 그 특정 지역 안에서 또 다른 제3의 또 다른 장소를 또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로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방, 지역이란 말로 함부로 표현할 수가 없겠구나. 제가 말씀드린 그 레이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 공간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 공간과 추상적 공간이 교차되는 그런 로컬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컬의 레이어 개념 얘기도 책 갖고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한번 나중에 또 저희가 예. 이 방송 오늘만 하고 말 건 아니니까요. 예. 2회분도 만들어야 되니 이게 알겠습니다. 다음 과제로 남겨놓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그 로컬을 만난 크리에이터. 예. 그렇게 좀 정리가 이렇게 되겠네요. 로컬에 계신 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의미에서는 크리에이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로컬을 만났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그리고 제가 키워드 3개 말씀드렸는데 네네. 지금 로컬의 의미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계속 얘기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는 하나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사실 로컬이 뭘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로컬을 만났다라고 저희가 방금 전에 설명을 해서 네네. 근데 이제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건 지방은 아니다. 그리고 지역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희 정석 교수님이 쓰신 책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책을 한 권 또 소개하시려고 그러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일단 책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팟캐스트도 있지만 책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 같이 이해도가 높아지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는 거고요. 네네. 정석 교수님이 쓰신 천천히 재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야기 같네요. 예, 도시재생과 관련된 얘기이긴 한데 이제 도시재생 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언급하는 건 아니고요. 이 책의 굉장히 앞부분에 지방과 지역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르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짧게 정리를 하나 해두셔서 이것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책 그대로 좀 전해드리면 기존에 이제 지방이란 얘기는 서울 또는 중앙이 아닌 곳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좀 담겨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 정석 교수님은 그 말씀하셨고. 그래서 본인의 책에도 이 천천히 재생이라는 책 안에는 지역이란 얘기 위주로 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좀 하세요. 네네. 근데 재미있는 건 이제 지역은 일정한 공간을 말하지만 이제 도시 계획이나 큰 얘기를 할 때는 주거 지역처럼 구획 공간을 또 말할 수 있다. 개념이 약간 혼재돼 있다. 네네네. 이 말씀도 주시고 지역 계획으로 쓰일 때는 오히려 도시보다 큰 범주를 얘기하신다고 그렇게 정의를 또 하나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로컬이란 단어가 사실은 지금 한국어로서는 대체할 개념이 잘 없어요. 계층이 여러 개고 저희 표현으로 레이어가 여러 개니까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기 애매해서 약간 중립적 단어를 선택하게 된 게 로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천천히 재생이란 책에서는 이걸 한번 정리를 하려는 시도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역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로컬은 지방보다는 어떤 특정한 범주를 말하는 지역으로 좀 치환해서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현 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을 만났다가 아니라 서울이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지역을 만났다, 어떤 범주를 만났다, 내가 생각해볼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범위를 만났다라고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지역의 개념을 라이프 스타일로 보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죠. 제가 네. 없었던 개념을 하나 더 네, 말씀을 드렸네요. 그 정석 예. 교수님의 얘기는 그래도 어떤 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것, 예. 공간적인 개념의 얘기였는데 지금 발행인 대담에서 말씀하시죠. 지금 라이프 스타일 얘기를 좀 꺼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닿는 곳까지를 지금 로컬로 지금 얘기를 하신 셈인 거거든요. 예. 자, 요거랑 좀 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것과 좀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독일을 생각하면 이제 영어로 쓰면 저먼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쪽 사람들은 도이칠란트라고 부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도이치, 그러니까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독일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웃기는 게 그 독일어 언어권이 되게 넓거든요. 체코, 예. 그리고 오스트리아, 뭐 스위스 일부 지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독일주의, 소독일주의 이게 그 뭐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그 대영주와 소영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예.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다 그게 다 도이칠란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국경 개념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독일어를 쓰고 있으니까 너도 도이칠란드 사람이야.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진 단어가 그 모호한 단어가 도이칠란드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라이프 스타일로 지역을 재정의한다라고 하면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살고 있는 곳이 그 라이프 스타일 사람들의 로컬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넓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BTS로 대동단결한 전 세계에 있는 소녀 팬들 같으면 그게 BTS 왕국으로서의 하나의 로컬이 형성이 되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책이 없는 얘기지만 되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얘기를 우발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예. 축구 팬이나 네. 그다음에 서핑을 즐기는 분들은 그런 형태의 로컬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네네.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곳, 자신이 응원하는 팀 자체를 이제 로컬이라고 정의를 하니까 저도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표현을 좀 하게 된 것 같고요. 네네. 크리에이티브가 로컬에서 발현된다 또는 창업가 정신인데 힙스터 창업가 정신이 로컬을 만나서 기회가 발현된다고 했을 때 항상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제시가 되더라고요. 뭐 스타트업이 새로 제시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있는 거니까 또는 지역에서 만난 새로운 환경들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기도 하니까 저는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크리에이티브, 이게 창의성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창조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의 키워드 하나,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로컬이라는 키워드를 만나면 재생이란 키워드가 하나 더 딸려오는 상황들이 올해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두에서 얘기했던 로컬 크리에이터 다큐나 로컬 크리에이터 특별 주무관 같은 경우도 재생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 방송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인구 절벽 시대에 지방 소멸되는 시대에 지방의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서 함께 가야 된다. 이 취지로 이 방송이 만들어진 것들이었거든요. 예. 재생이란 얘기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그동안에는 도시 재생이란 담론이 제일 큰 담론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비전문가로서 로컬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생태계를 전하는 미디어의 입장에서 도시 재생을 봤을 땐 약간 동떨어진 기분이 있긴 했어요. 도시라는 말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니까 아마도 올해부터는 로컬 크리에이터 2020 요 내용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역 재생이란 말씀들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동안 이제 2019년 내내 여러 가지 취재를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 재미있는 현상은 창의성을 갖고 또는 크리에이티브를 갖고 지역을 만난 분들, 로컬을 만난 분들한테 요청하는 게 계속해서 지역 재생을 해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재생을 할 의도가 있던 없던지 간에 활동을 하면 결국엔 지역 재생이란 키워드와 맞물리고 또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담론으로서 아마 2020년에는 지역 재생이란 말들을 좀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역 재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크리에이티브와 로컬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전 좀 하게 되고요.
이것도 시대 정신이지 않을까.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일본의 2011년, 한국의 2014년 이후의 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제가 재생 얘기를 꺼냈냐면 로컬은 결국엔 저희가 중간에 얘기한 지역 소멸에 대한 얘기를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이 로컬 크리에이터한테 일종의 기대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에 집중 조명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지방 소멸 때문이거든요. 예. 정부가 나서서 자금을 쏟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지방 소멸이 오게 되는 게 인구 절벽인데 인구 절벽이 오게 되는 이유가 출산율 저하잖아요. 예. 근데 뭐 작년에 뭐 100몇십 조인가요? 뭐 쏟아 부었는데도 출산율이 오르질 않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일하지 않았는데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 중기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겠다 해서 예산 책정이 되고 또 지원 사업들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게 좋게 보면은 10만 양병설처럼 이제 이렇게 더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걱정되는 거는 가짜 로컬 크리에이터를 만들어내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서류 작업 잘해서 그러니까 컨설턴트부터 하고 서류 잘 써내면은 왜 중소기업들 뭐 대출 받고 정부 R&D 자금 받고 이런 것처럼 그런 가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로컬에 있는 크리에이터가 로컬로 가서 로컬 크리에이터 행사를 해가지고 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뭐 지역 재생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 나 좀 지원해 주세요. 이런 식이 돼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좀 걱정이 앞서고 있는 거죠. 로컬 크리에이터가 유튜버일 수는 있는데요. 유튜버가 모두 로컬 크리에이터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역에 가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고 모두가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얘기는 앞으로 또 방송을 하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역 활성화랑 지역 경제 활성화가 다른 것처럼 네네. 로컬을 활성화하는 거랑 로컬의 다른 계층을 활성화하는 건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로컬 크리에이터는 창의성을 갖고 또는 창조력을 갖고 로컬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게 기회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대중적이진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 로컬이란 자원 또는 기회 또는 계층을 만나서 새로운 상황들을 만들어 가면 이게 자연적인 재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방송 말미에 이제 지역 재생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지역 재생을 목표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의미가 생기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나 기관의 입장은 이분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흔히 말하는 도시 재생의 두 번째 버전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시 재생이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정을 또 하신 거잖아요. 수정 네네. 발전하셨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약간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정부든 어디든 간에 대부분 지금 소멸을 얘기를 하던가 소외를 얘기할 때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티브를 갖고 있으니까 이 영역으로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로컬 크리에이터 2020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심도 깊은 얘기들을 했어요. 청취자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정부의 정책 당국자이시거나 뭐 학자분이시거나 그랬으면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뭐 좀 쉬운 얘기들이었겠지만 로컬 크리에이터에 관심을 갖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얘네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막 뭐 어디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반성도 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얼마나 자주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방송부터는 좀 더 이야기를 좀 더 작은 주제로 또 그리고 재미있는 사례들까지 포함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들을 좀 준비할 의미가 생겼네요. 다음번부터는 주제별로 좀 나누고 네. 조금 더 쉽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방송이 이렇게 나와야지 게스트분들도 모실 때 무슨 얘기를 하는 데인지를 좀 알거든요. 첫 방송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여기 어려운 얘기하는 데인가봐 안 오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그 김혁주 발행인이 이제 출연했던 방송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팟캐스트 검색해 보시면 좀 나오죠. 저희 고병기 기자님이 하는 팟캐스트에도 제가 직접 출연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나오시기도 하고요. 네. 예.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격월로 하는데요. 또 한 번은 저희 다른
광주에서 새롭게 로컬 크리에이터로 다양한 활동하시는 윤현석 대표님 출연해서 또 말씀 나누고 계세요. 자, 방송 이름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병기 기자님이 만들어 가시는 팟캐스트는 고병기 기자가 들려주는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거든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건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컬에 접근하시게 됐고 또 그 로컬에서 크리에이티브를 발현하는 분들, 로컬 크리에이터를 만나고 싶어하게 되셔서 초대도 해주시고 같이 녹음도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팟캐스트에 로컬 크리에이터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로컬 크리에이터는 돈이 된다. 로컬에 돈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발행인 입장으로선 기회가 있다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자, 그래서 2020년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단어가 일반 단어가 되고 정부 지원도 오게 되고 기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얼렁뚱땅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비로컬이 여러분들을 취재하고 또 더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면서 이 방송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요. 저희 뭐 다양한 채널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방송을 갑자기 우발적으로 만들게 된 이유는 저희가 2019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시험 버전으로 이제 비로컬 매거진, 그러니까 그 웹진을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2020년도부터 매 월마다 특집을 기획을 하고 그 내용들로 여러분들 찾아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검색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메일 매거진도 같이 동시에 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씩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팟캐스트까지 저희들이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발행인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은 출연해 주셔야 될 의무를 이제 가지시게 된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